2020년 돈이 되는 주간 전략 브리핑 1월 첫째 주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인사를 드려야지 될 것 같고, 유튜브로는 진짜 오랜만에 제가 이제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게 되었는데, 신년이 되었으니까 또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올해 신년 계획에는 유튜브로 여러분들 좀 자주 찾아뵙는 걸 좀 리스트에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새벽 시간인데 잠 안 자고 이렇게 컨텐츠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주말인데 굉장히 스펙타클한 이슈가 있었죠.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은 뉴시스라는 언론 매체에서 뭐 주간 증시 전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있길래 요 기사의 내용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번 주 주간 전략 브리핑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말 배당 차익 실현 등으로 코스피는 배당 기산일 12월 26일이었죠. 그래서 12월 26일 장 종료될 때까지 배당을 받는 종목들을 사 놓으신 분들은 12월 27일 달력을 한번 봐볼까요? 자, 12월 26일 끝날 때까지 매수를 하신 분은 매수해서 체결이 돼야죠. 매수해서 체결이 되신 분은 27일 날 이 주식을 매도를 하더라도 그 명부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2월 말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이제 12월 결산이기 때문에 2월 말경에 이제 주총에서 배당을 지급하자 땅땅땅 의결이 되면은 가결이 되면은 그 보통 그 달의 마지막 주쯤에 보통 현금으로 입금이 되거나 아니면 뭐 주식으로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26일이 작년 배당 기산일이었다 해서 채팅방에서 다 말씀드렸었고, 자, 그래서 이 배당 기산일 이후 그 다음날은 배당 락이라고 하는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배당을 가지고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가 있고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또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뭐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 세력 중에 이제 연기금, 금융투자 뭐 이런 기관들이 이제 대형주 위주로, 대형주가 일반적으로 배당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혹은 순이익이 많은 회사들을 위주로 해서 순매수했던 매물들이 대량 출회가 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이 말인즉슨 배당 차익 거래라는 거가 있어요. 배당 차익 거래를 얘네들이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연초가 되면은 대다수 코스피는 연말과 연초를 기점으로 이렇게 산 모양을 만들어요. 연말에는 사서 연초에는 이렇게 빠지는. 자, 이게 이제 배당 차익 거래를 하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대주주 요건 강화가 되죠. 점점 이제 대주주가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게 돼요. 이 조건도 굉장히 조금씩 더 강화가 되고 있고, 내년이 되면 또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금이 무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럼 자기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말이 되면 빠졌다가 연초가 되면 오르는, 다시 사들이기 때문에 오르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을 기점으로 우리가 뭘 하냐면은 보통 코스닥 관련 ETF 레버리지 상품들을 매수를 해서 다시 매도를 하는 그런 차익 거래를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노하우니까 여러분들이 매년 나오는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셨다가 여러분들 실전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 차익 거래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월 15일 백악관에서 미중 1차 무역 합의 서명식이 개최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건 이제 12월 중순에 나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가파르게 글로벌 증시들이 드디어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되는구나. 정말 작년 한 해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봤어요. 그죠? 근데 이게 드디어 공식적으로는 사실 1월 초였어요. 1월 4일인가로 발표가 됐는데 이 트위터 강인 트럼프가 트윗에 날렸죠. 그냥 다 무시하고 1월 15일에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그게 사실 그게 오피셜로 지금은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 미국 워싱턴으로 이 무역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갔어야 됐나요? 시진핑이 갔으면 굉장히 이펙트가 컸겠죠. 물론 그걸 이제 뭐 2차 합의도 있으니까 2차 합의가 사실 더 중요하고 그걸 나중으로 좀 미뤄서 재선에 좀 활용을 할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1차 무역 합의에는 류어 부총리가 중국에서 워싱턴으로 날아간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모양이 빠지겠죠. 네, 모양이 좀 빠질 거고 그만큼 이펙트도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뭐 미국 쪽에서는 뭐 무느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나바로는 아닐 거고 뭐 무느신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로버트 하이저 같은 그런 사람들급이 나와서 아마 류허와 서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요 모멘텀은 글로벌 증시를 다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말에는 사실상 대다수의 국가의 시장들이 주식이 상승하는 모습을 또 좀 보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 3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공습에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장 초반 1%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 네,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1월 2일 우리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1월 2일 그리고 1월 3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만 이제 주식시장이 열렸는데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첫날은 이 배당 차익 거래 때문에 금투에서 지금 목요일 금요일 지금 물량을 계속 던지는데 목요일은 쭉 빠졌고 그리고 금요일은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고 차트로 볼게요. 선물보다는 코스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로 분봉을 볼까요? 30분봉 하면 한 일주일 정도가 나오겠죠? 자, 이게 이제 1월 2일, 1월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시켰고요. 급락을 시켜서 끝냈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급등을 시켜서 시작을 했는데 이 10시 반쯤 상해 증시와 시작한 이 시점에 갑자기 이제 솔레이마니 사살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죠. 급락을 해서 다시 또 요 자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가지고 진짜 잘 타신 분은 이제 파생 시장에서 우리가 옵션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래 위 아래 뭐 요 정도만 먹고서는 이틀 만에 거의 1000%가 넘는 그런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있고 뭐 파도를 잘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손해가 이틀 만에 좀 나타날 수 있는 급 변동성 장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있었고 그래서 이 이슈가 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크게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게 될 건데 자, 요런 이제 전쟁 이슈가 발생을 하면 전쟁은 아니죠. 전쟁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전쟁은 아니고 전쟁 가능성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함으로써 위험 자산인 주식 같은 경우는 선호 심리가 약해지죠. 그 전에는 이제 반등을 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던 거에 이제 변수가 생겨서 위험 자산이 약해지고 어떻게 되나요? 안전 자산인 금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혹은 달러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가 또 중동 국가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동에서 전운이 감돌게 되면은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의 단기 상승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에 사태 경과에 따라 유가 상승 수혜주, 정유, 조선주가 주목받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봐야지 돼요. 왜 그러냐라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카타르가 이제 왜 조선의 카타르 발주를 하는지 등등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아마 전 컨텐츠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주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이제 기름을 이제 옮기는 쪽에서 이제 아니면은 플랜트를 하기 때문에 뭐 조선이 뜰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선주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고 요 이벤트로 인해서, 그리고 정유도 사실상 볼까요? 차트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정유의 대표 SK이노베이션 볼까요? 자, 지난주 금요일 이벤트가 발생한 날 2% 올랐습니다. 2%. 이거 뭐 그 전날 같은 경우 배당 차익으로 더 많이 빠졌어요. 이게 사실. 뭐 물론 지금 패턴이 상승 잉태형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지만, 요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뭐 S-오일 같은 게 있겠죠. S-오일도 똑같죠. 배당 거래가 오히려 더 크게 빠졌지. 솔레이마니 사살로 인해서 그 중동 전운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은 오히려 영향이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죠. 흥구석유 같은 종목, 흥구석유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모멘텀에 영향을 받아요. 이런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 터진 날들만 딱 보도록 할게요. 이럴 때 보면은 오르긴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날들. 자, 보시면은 그날 상한가 가요. 상한가를 가거나 뭐 아니면은 뭐 장대 양봉을 만드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은 항상 빠지죠. 빠집니다. 주가가 제자리를 간다는 얘기예요. 한 번 슈팅을 주고.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목을 보고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미리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자,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내일도 오른다, 내일도 만약에 오른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더 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종목들은. 자, 그리고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이런 끼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도 있어요.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SH에너지화학. 자, SH에너지화학도 지난 금요일날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윗꼬리를 달아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대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장은 그 아까 흥구석유가 대장이고,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엑슨모빌과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끼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SH에너지화학, 흥구석유 이 두 종목을 내일 좀 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 이란 이슈가 어떻게 될지 좀 보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그 WTI가 이제 굉장히 올랐겠죠. WTI가 보면은 지금 WTI가 계속 근데 점진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었어요.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보면 1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치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고점에 딱 와 있어요. 지금 63달러인데 배럴당 6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딱 지난 전고점에 와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유가가 지금 60달러인데 뭐 70달러, 80달러 이렇게 오를 수도 있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이 상승세가 이번 주 안에 꺾여야지 돼요. 꺾여야 좀 그 이란 이슈가 좀 잠잠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뭐 내일 또 됐는데 뭐 65달러, 70달러, 만약 75달러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 이제 언제요? 2018년도 9월 30일 이때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요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그 글로벌 시장이 다들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경제 침체냐 아니냐 그런 기로에서 유동성, 돈을 뿌려서 통화 정책으로 다 지금 시장을 다 되반등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 유가가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은 소비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이 어떻게 되냐, 물가가 상승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이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을 해요. 왜냐면 원자재 가장 베이스가 되는 석유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경제 지표들은 급박하게는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겠죠. 하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 또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 주에 안에 이 상승하는 게 꺾여야지 된다. 이 상승이 뭐 70달러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배럴당 70달러 선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걸 돌파하지 않고 혹은 뭐 수요일 목요일 안에 꺾이는 모습이 좀 보여야겠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중에 대표인 달러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달러당 10원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10원이면 엄청난 급변동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어디까지 올라가든지. 그래서 이 원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1150원대까지 갔다가 우리가 이제 1195원대에 이제 팔아드렸고 1160원에 사서 이제 이렇게 팔아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급하게 올라가요. 이번에는 급하게 올라갈 텐데, 이것도 1180원까지는 괜찮은데 이 1180원 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캐리 자금이 있기 때문에 갚아야지 되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8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원달러는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7일에 이제 CES 2022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CE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초인류 기업들 혹은 이런 하이테크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CJ라던가 현대차라던가 두산이라던가 각각 다 참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룹 내에서 참석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가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관련주들도 우리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6.8조를 예상을 하는데, 뭐 대략 이제 6.5조에서 6.8조를 하우스들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M 부문이라던가 혹은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는 좋고, 뭐 그리고 뭐 반도체는 낙폭했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와 실질적으로 발표하는 갭이 얼마나 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CES에서는 뭐 테마들이 뭐 롤러블,
또 뭐 QLED, 뭐 마이크로 LED, 뭐 스마트홈,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 푸드테크, 디지털 치료가 뭐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봇 관련주와 인공지능 관련주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핫할 수가 있는 그런 섹터이고, 그리고 끼는 종목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섹터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하나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죠.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이 1월 9일입니다. 1월 9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선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선물이 지금 291.5인데, 자,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물론 봐야겠지만 285를 1차 지지 구간으로 좀 놓겠습니다. 이 285까지 만약에 깨고 내려오면은 이쪽 시장도 좀 되게 힘든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5를 최악이어도 285 놓고, 그 안에서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는 바로 뭔가 이란이 뭐 미군 기지를 피격을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또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가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놨죠. 52곳을 지정을 해놨다, 이란 시설 중에.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우리를 건드리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라고 또 사전 경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바로 만약에 이란이 뭔가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바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시간을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등락 조정을 보인다고 해야지 될까요? 그래서 등락 조정이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은 이런 뜻이죠. 이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 정도 하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그런 한 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상방보다는 하방이 좀 열려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기다리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재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좀 통계를 보면은 중동에서 이슈가 있을 때에 주가들이, 글로벌 증시들이 빠지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를 기다리면은 다시 뭐 빠지더라도, 물론 빠지죠. 전쟁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빠지는데,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그래서 기존 그 이슈 전보다 더 올라가 있는 상태로 끝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대응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한 주,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틀밖에 없었고, 이번 주는 이제 5일 다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서 주식을 매매하기보다는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이번 주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채팅방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